You're not quite specific about who or what made him change. I think the big problem for me, and I'm a football man really, he fell in love with Victoria. That changed everything, I think. And being a football man, that I had to think about my own control of the club. But I've never had any issue with him at all. I liked him. I thought he was a marvellous guy. He always was a marvellous boy. And I think that we made the right decision in terms of, went and go to Real Madrid because we felt it was time. 2023 시즌, 베컴은 이전 부상의 여파로 주전에서 밀리고 솔샤르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사실 부상 때문만은 아니었겠지만요. 베컴 이전까지만 해도 스포츠와 대중을 넘나드는 스타는 축구계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기성세대보다도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진 퍼거슨은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퍼거슨 체제에서 맨유의 팀원들은 언제나 평등해야 했습니다. 베컴이 전 세계에서 가장 돈 잘 버는 축구 스타고 와이프가 유명 연예인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컴도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피치 위에서는 말이죠. 주전에서 밀려났음에도 베컴은 31경기 6골 8도움을 기록했고 팀의 리그 우승에 일조하죠. 그러나 퍼거슨과 베컴 두 사람의 미묘한 갈등에 불을 지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때는 FA컵 경기, 상대는 아스날이었습니다. Still Beckham, and he's gone down. Beckham. Oh, free kick Arsenal, and it was Edu. Oh, it's been deflected. Let's have a look. It's just on the shoulder of Beckham there. I think it could be Beckham there. Anyway. 경기는 0대2로 패배. 경기 후 라커룸에서 그들은 폭발해버리죠. 경기 내용에 화가 난 퍼거슨은 선수들을 질책합니다. 특히 베컴에게 화를 냈죠. 퍼거슨도 쌓인 게 많았으니까요. 베컴도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상황. 그는 바로 F로 시작되는 단어로 맞받아칩니다. 참지 못한 퍼거슨은 그만 앞에 있던 축구화를 걷어찼고 그 축구화는 애석하게도 베컴의 왼쪽 눈썹 위에 상처를 내고야 말죠. 베컴의 상처난 얼굴과 이 사건의 전말은 금세 언론에 대서특필되죠. Sir Alex Ferguson didn't try to deny it. He did kick a football boot that hit David Beckham in the head. 그 사건이 있고 얼마 뒤 올드 트래퍼드. 챔피언스 리그 8강 2차전. 상대는 레알 마드리드였습니다. 베컴에게 맨유가 나의 팀이었다면 레알은 드림팀이었습니다. 그가 팬인 선수들도 있었고 축구 선수라면 누구나 뛰어보고 싶은 멋진 팀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당연히 그 경기도 뛰고 싶었죠. 레알도 레알이지만 중요한 경기였으니까요. 하지만 퍼거슨은 그를 선발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59분, 호나우두의 해트트릭 골이 터지며 경기는 3대2. 퍼거슨은 63분에 베컴을 교체 투입시키죠. 그리고 이 남자는 또 드라마를 써내려갑니다. 투입 8분 만에 얻은 맨유의 프리킥 찬스. It's Beckham, and that is magnificent. No time for celebration. Van Nistelrooy, and Beckham. 그렇게 극적으로 역전하며 맨유가 승리하게 됩니다. 전 세계 축구 팬을 들썩이게 만드는 이 남자. 별들을 수집하는 레알 마드리드 페레스 회장의 눈에 베컴이 들어오지 않을 리가 없죠. 한편 퍼거슨은 더 이상 자신이 베컴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어요. 베컴은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맨유의 팬이었고 어릴 때부터 맨유만 알고 자랐으니까요. 그러나 맨유는 베컴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던 라리가의 어느 한 팀과 어느새 협상에 합의합니다. 그 팀은 바로 바르셀로나. 베컴은 결정해야 했어요. 나의 팀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면 차라리 드림팀에 가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렇게 베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로서의 12년을 마무리하고 갈락티코의 일원이 됩니다. 베컴의 레알 마드리드 입성은 뜨거운 관심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페레즈 회장은 그를 갈락티코 1기의 완성이라 여겼고 거대한 환영과 함께 막대한 이적료가 오갔습니다. 그러나 베컴의 화제성은 더 큰 돈을 벌어주었어요. 그가 있는 4년 동안 머천다이징 판매액이 6억 달러였다고 해요. 그의 고유 등번호 7번은 이미 라울이 쓰고 있었기에 그는 평소에 좋아하던 마이클 조던의 등번호인 23번을 고르게 됩니다. 시작부터 그는 슈퍼컵 결승에서 골을 넣으며 우승컵을 들어올렸죠. 그러나 잦은 감독 교체와 노쇠한 선수들로 레알은 3년 연속 무관에 그쳤고 팬들의 불만도 커졌습니다.
한편 당시 베컴은 비서와의 불륜 스캔들이 불거지며 언론의 관심을 한몸에 받아야 했고 아내 빅토리아와 아이들 역시 기자나 파파라치들의 먹잇감이 되어야 했어요. 당연히 그의 경기력에도 영향이 미쳤죠.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지구 반대편의 구단에서 돈을 싸들고 베컴을 만나러 오죠. 미국 MLS의 LA 갤럭시였어요. 그는 레알에서의 미래가 불안했습니다. 게다가 가족들은 스페인에서의 생활을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베컴은 LA 갤럭시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카펠로 감독은 베컴에게 넌 경기에 뛰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대중들은 헐리우드에 가서 진짜 영화배우가 되려고 그러냐며 비아냥댔습니다. 그러나 베컴은 레알에서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훈련에 임했습니다. 자신이 티셔츠나 팔러 온 게 아니란 걸 보여주고 싶었죠. 그의 꾸준한 모습에 감격한 카펠로 감독은 베컴을 주전으로 전격 기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알의 경기력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지막 리그 경기였던 마요르카전에서는 득점 없이 교체됐지만 팀은 4년 만에 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후 LA 갤럭시에 입단한 베컴. 그의 영입은 센세이션이었습니다. Potentially in the States, soccer could be as big as it is everywhere else around the world. And I believe MLS는 그를 영입하기 위해 베컴 룰이라 불리는 지정선수 제도까지 도입합니다. 이 제도는 티에리 앙리, 질라탄은 물론 이후에 메시, 손흥민과 같은 스타 선수 영입의 발판이 되죠. LA 생활에 막 적응할 무렵 그는 돌연 AC 밀란으로 임대를 결정합니다. 레알 시절 감독이었던 카펠로가 잉글랜드 대표팀에 부임했고 그는 베컴에게 경쟁력을 키울 것을 요구했죠. 더 좋은 팀에서 뛰어야 한다고요. 이 결정에 가족과 LA 팬들은 서운함을 느꼈지만 베컴에게는 월드컵 출전이라는 목표가 더 중요했습니다. 밀란에서 그는 카카, 피를로, 말디니와 함께 좋은 호흡을 보여줍니다. AC 밀란은 베컴을 완전 영입하고 싶어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월드컵 역시 부상 여파로 참가하지 못하게 됩니다. LA로 돌아오자 팬들은 야유했습니다. 하지만 베컴은 2011, 2012 2년 연속 MLS 우승을 이끌며 팬들에게 보답합니다. 그의 나이 벌써 37세. 그는 선수 커리어의 마지막 페이지를 PSG에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5개월 단기 계약을 맺고 연봉을 파리의 소외계층 어린이에게 전해 기부하기로 하죠. 당시 오랜 시간 리그 우승을 하지 못했던 PSG. 베컴 효과를 제대로 누립니다. 무려 19년 만에 리그 우승을 하게 되죠. 그렇게 베컴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은퇴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컴은 축구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경영인으로 새 출발을 하죠. 이건 이미 2007년 LA 갤럭시와의 계약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었습니다. 계약 조항에 2,500만 달러로 MLS 구단을 창단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거든요. 베컴은 이후 인터 마이애미 CF를 창단합니다. 그리고 2023년 팀에는 리오넬 메시가 합류하죠. 베컴이 MLS에 끼친 영향력은 어마어마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컴은 축구계를 넘어 대중문화의 아이콘이자 성공한 사업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도전을 멈추지 않았고 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죠. 아직 끝나지 않은 커리어와 영향력, 데이비드 베컴의 이야기였습니다.